강남역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른 오피스텔로 옮기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전세랑 매매랑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요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이걸 전세로 할지 매매로 할지 네. 뭐가 더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아, 강남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네. 물건일까요? 디오빌 강남 오피스텔이에요. 아, 강남에 있는 서초구 그 디오빌 오피스텔 말씀 주셨어요. 현재는 네. 전세로 거주 중이신데 어차피 매매랑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렇게 네.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담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도 지금 지도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보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제 방을 꼭 한번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전세로 살 거냐, 매수를 할 거냐. 네, 그러면은, 자, 매수와 관련했었을 때는, 첫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네, 하락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곧 여기는 상승을 했을 때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 네, 하락을 했었을 때는 자산 감소가 되죠. 네. 자산이. 이런 걸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전세를 가게 되면은 상승도 하락도 없죠. 네, 자산에 대한 상승 하락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매수해서 갔었을 때는 네,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청약을 하거나 다른 거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는 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걸 매수하고 네. 조만간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또 매수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예. 여기 시립주로 들어갈 그냥 거라서. 이 집에 들어갈 거죠. 들어가면은 그리고- 한동안 네, 자산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냥 쭉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제가 첫째 방법은 이 집의 전세 금액을 2천만 원을 대출을 더 받아서 들어가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네. 그것이 물론 이자가 그만큼 좀 더 나가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차피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예요. 네, 그거하고 네. 상승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된다면은 네, 그 이자 다 커버를 할 거예요. 네. 다만 오피스텔은 이게 네. 매매가가 얼마든가요? 2억 천이요. 자, 2억 천이면은 네. 얘가 취득세가 4.6%예요. 네, 그러면은 2억짜리 따지면 약 한 900만 원 네, 좀 넘게가 취득세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매수했는 가격에서 네, 1,000만 원 정도 오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상 올라야 그나마 1,000만 원 정도를 좀 남는 건데 남는 것도 오피스텔을 거주를 해서 남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네, 네, 그쵸. 주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여기에 그런 어떤 기대치를 보고 얘는 틀림없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은 남을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이 오피스텔은 강남역에 가까이 있고 신논역에 가까이 있고 다 좋지만 네,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주 요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가 그냥 딱 거주하는 것이지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뒤에가 전부 다 뭐 밤새 술 먹고 이런 데 가까이 있고 뭐 특별히 여기가 뭐 어떤 뭐 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좀 뭐 거주 네. 환경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네, 거주 환경 자체는 네네. 그냥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얘들은 2억 천이 뭐 원룸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10평 정도예요. 예, 10평 주고. 원룸 정도라면은 원룸에서 이 집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걸 계속 살까? 그럼 이걸 수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걸 사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할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월세 받는 거는 무난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은 이거를 갖고 가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월세를 두고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에 월세를 본인이 들어가시고 시청자분님이 월세를 들어간다면은 나는 많은 돈을 네. 내가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그 돈이 1억 8천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진 현금은 얼마인가요? 2억 1천에서 한 4천 정도만 대출 받으면 그러면은 1억 1억 6천 정도 가까이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7천 정도. 네. 그러면 저라면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구입 자체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네.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구입을 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네. 돈을 남겨요. 네. 그 남긴 돈으로 저러면 추가로 다른 걸 한 개 더 구입하겠어요. 이거 말고. 근데 제가 지금 주택이 2개가 있거든요. 어떤 걸 갖고 있죠? 아파트, 작은 아파트. 아파트를 두 정식으로. 개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짜리예요? 시세가? 한 3억 정도? 각각 네, 그정 3억 하나는 3억이고 아마 하나는 3억이 조금 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서울에 있나요? 어떤 거요? 3억짜리 아파트. 뭐가 있냐고요? 아니 3억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포천 쪽에 있어요. 포천요. 네. 포천 쪽이라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내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오피스텔 하나를 사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돼요. 네. 그러니까 포천 쪽에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할 때마다 세금을 다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성보다는 네. 그냥 참 거주성 말고는 네. 그냥 단순한 오피스텔이나 뭘 사서 그런 걸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내 주택 숫자에서 빼주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서 사는 형태로는 네.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남아봐야 세금만 더 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좀 더 큰 네. 방향에서 포천 거를 정리되면서 네. 서울 쪽 중심으로 자산을 더 구성을 새롭게 해서 자산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자산을 다시 짜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갈 거는 세월 가도 절대 서울 안에서 좋은 자산 구성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